돈만 벌면 행복해질까? 그리고 돈만 벌면 행복해진다는 철학의 끝이 어떤 사람을 양산해 왔을까? 그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떠한 천박한 방식의 삶을 지향하고 그 교육과정 가운데 그런 정신을 불어넣었길래 신사임당 같은 채널과 컨텐츠를 만든 그런 한 어쩌고 대표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최근에 칸세츠라는 약인 척 했던 것이 시끄럽더라고요. 뭐, 이것만 먹으면 관절이 다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이 광고 방식이 굉장히 더러웠던 게 뭐냐 하면, 일본 약국에서 1등 하는 약이다라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바이럴 영상들이 터져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일본 약국에서 뭐 3분의 하나씩 팔린다, 뭐, 1등이다. 일본의 이국종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이것도 웃겨. 일본의 이국종이 갑자기 관절약을 왜 만들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해가지고 걸렸어요. 한국경제에서도 때리고 최근에 사막여우에서도 때리고 해서 사기죠. 사기예요. 왜냐면 칸세츠는 애초에 고형차였고, 그러니까 애초에 의약품도 아니었고, 그리고 좀만 봐도 아니, 관절은 사실 수술하는 거나 히알루론산 주사 맞는 것도 이거는 통증만 없애는 결국에는 인공관절 지금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막 나오는 게 뭐 줄기세포를 쓰느니 많이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약 먹고 관절이 나아지면 그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 사기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사막여우 영상을 보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만든 회사, 여기가 메이크보그라는 곳인데, 이 메이크보그의 대표가 한준영 씨고, 이 한준영 씨가 전에 신사임당 채널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신사임당 한준영 치면 아직 신사임당 채널에서 안 지웠어요. 지금 신사임당 채널은 주원규 씨가 하는 것도 아니고 딴 데다 판 채널이니까 뭐 굳이 사실 지울 이유도 없죠. 신사임당에서 주원규 씨가 욕을 먹어봤자 욕은 주원규 씨가 먹는 거고, 신사임당 지금 채널 주인인 사람이 욕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뒀어요. 그래서 무슨 영상을 찍었나 하고 봤더니 뭐 뻔한 거예요. 신사임당 채널에서 늘 하는 거. 부업으로 300만 원을 만들었다. 돈을 벌어서 뭐 벤츠를 탔다. 뭘 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가식 떨지 않고 말하면 저는 신사임당 채널을 안 좋아했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잘 안 봤어요. 그 당시에 안 봤던 이유는 그냥 굳이 남의 얘기가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진짜 공부를 했다거나 삶의 가치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돈만 까놓고 말하면 돈만 번 것 같은 양아치들이 나와서 강의랍시고 얘기하는 게 좀 싫었어요. 싫었어, 그냥 그게. 뭐 나도 돈을 벌고 싶었는데 못 벌어서 그런 열등감일 수도 있겠지. 그 신사임당이랑 같은 개인 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청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영상을 보면서 그래 뭐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매출을 많이 뽑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아니 많지는 않지, 뭐 있겠지.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 결국에는 돈이야. 돈만 벌면 된다는 거야. 저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평범했어. 내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어요. 20살까지 국민 평수 집에서 살았어. 그때 매매가 한 1, 2억, 2억, 1, 2억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도 돈을 벌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신사임당 채널이나 그런 자청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저거를 따라가도 되나? 싶은 거예요. 저거를 따라가도 되나?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방향성은 없고 속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 뭘 어떻게든 해야 된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어떤 기회든지 창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주원규 씨가 20억의 신사임당 채널을 팔고 23년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 AI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원규 씨랑 뭐 어떤 분이 노아 AI라는 유튜브 뭐 급등 분석 프로그램, 유튜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 AI를 통해 유튜브에서 뭐가 뜨고 있는지를 캐치를 해줘요. 그 AI가. 그럼 그거랑 비슷한 썸네일, 비슷한 내용, 비슷한 컷 편집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카피인데, 뭐 사실상 거의 카피죠. 컨텐츠랑 편집이랑 썸네일이랑 다 따라가는 그게 카피지 뭐야.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유튜브 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리뷰엉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이 결국엔 카피당하고 있는 거니까, 카피당하고 있다 이게 막 시끄러워지면서 주원규 씨가 노아 AI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이걸 보면서 역시나 했어요. 역시나 노아 AI는 불법일까 합법일까라고 했을 때 뭐 불법은 아니죠. 그 당시에 법이 정확하게 제정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신사임당이나 이런 채널 유행할 때, 신사임당이나 역행자 이런 거 되게 유행할 때 나오던 것들이 블로그 부업하면 월 몇백만 원 법니다. 뭐 유튜브 안 하면 바보예요. 쇼츠 나올 때는 쇼츠 카피해서 나오는 영상들로 돈 벌 수 있다는 거, 이런 결의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뭐 안 하면 바보예요. 뭐 하면 몇백만 원 반드시 벌어요. 요새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많았죠. 뭐 그걸 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몇 년이 지난 뒤에 뭐 시장이 안정화됐잖아요. 그거 진짜 해서 다 돈 벌었으면 다 하고 있겠죠. 그리고 다 하고 있는데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면 그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자기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단순한 그 프로세스만 배워가지고 들어가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한두 달 정도 정말 그 업계가 호황이어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득을 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프로세스를 파는 사람들이죠. 결국엔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을 파는 사람들, 주원규처럼 뭐 유튜브 하는 방법을 파는 사람들, 뿌리의 뿌리로 갔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마인드셋을 파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파는 거. 물론 저도 동기부여 이런 영상들 가끔 봅니다. 좋은 말들도 많아요. 가끔 마인드를 다잡게 해주는 것도 있고,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와, 그럴싸하다 싶어요. 최근에 주원규 씨가 신사임당 팔고 PD라는 채널을 하시는데 또 비슷한 거 하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잘 팔리는 영상들이 다 또 돈 얘기예요. 요즘 돈 버는 애들 뭐 어떻게 한다. 100억 부자 17명을 통해 알게 된 100억을 벌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뭐 가난을 벗어날 날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뭐 넛지나 그릿이나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책들, 이런 내용들이 한 번쯤은 삶에 필요할 때가 있죠. 내가 주저주저하고 컨텐츠가 뭔가 있는데 이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해도 되겠다. 뭔가 확신이 필요할 때, 실행이 필요할 때, 아니 들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역행자를 보고 읽고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주원규 PD의 주 PD의 영상을 보고 뭐 신사임당의 영상을 보고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이런 영상을 듣고 뭔가 이 돈에 대한 동기부여? 내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세상에 대한 생산적인 것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너무 벌고 싶어. 돈만 벌면 돼. 근데 신사임당이랑 역행자나 자청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런 진짜 어찌됐든 실행만 하라는 유튜버들 영상, 그런 동기부여 영상들 들어보면 그냥 뭐라도 하면 될 것 같아. 속력만 붙이면 돼. 방향성은 상관없어. 방향성 돈이면 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결과물이 뭐냐? 결과값이 뭐냐? 칸세츠인 거야. 칸세츠. 교묘하게 법망을 다 피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광고한 거 아니고 바이럴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고 그 광고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이네. 합법적이니까 난 열심히 한 거야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뭐 지금 그 칸세츠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돈을 벌다가 생긴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사람 죽이거나 패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 왜냐? 사업이 어차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요. 뭐 사업하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막 타고 갈 수는 있다고 쳐. 근데 그 합법과 불법의 그 경계선에서 타고 가기만 해서 돈만 벌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만든 결과값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판단이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싫더라고. 되게 싫더라고. 요즘 쇼츠판, 맛집 쇼츠판 엉망됐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집 쇼츠들 막 연계돼가지고
뭐 "사장님이 비밀이래요." 하면서 시작하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망할 것 같아요." 뭐 템플릿도 다 비슷해. 막 소스 같은 거 이만한 거 막 부으면서 나오고 아니면 고기 갑자기 굽는 거 접사부터 시작하고. 물론 그중에 맛집들 진짜 자기 발품 팔아서 열심히 가서 만드는 쇼츠 유튜버들 있어요. 뭐 김짬뽕 씨나 제슐랭이나 그런 컨텐츠로 가는 맛집 유튜버들도 있지만 쇼츠 넘기다 보면 정크푸드 같은 쇼츠 유튜버들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돈을 법니다. 자기만의 컨텐츠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라도 컨텐츠도 아니야. 어떤 디지털 쓰레기라도 계속 만들어내서 바이럴을 생성하고 트래픽만 쌓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든 해야겠다. 왜? 돈만 벌면 되니까. 돈만 벌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원규 씨가 지금 막 피해 게임도 나오고 서바이벌 나오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그 마인드가 너무 좀 천박한 자본주의의 결정체를 보는 기분이야. 전 부자는 좋아하는데 돈만 벌면 다 된다 생각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정말 싫거든요. 부자들 중에 교양 있는 사람 많아요. 배울 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취향과 지적 능력과 자기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조언이 이게 내 삶에 반영됐을 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까라고 했을 때 정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합법과 불법을 타는 방법,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만들어내는 삶의 궤적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 자청을 필두로 그 뒤에 만들어진 수많은 동기부여 블로그들. 블로그들 안에 들어가면 내용도 없어. 사실상 피라미드예요. 내가 누굴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누굴 데리고 오고 이 스터디를 하는데 몇십만 원을 받고 또 이 스터디를 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스터디를 하는데 몇십만 원을 받고. 정작 알짜 정보는 없어. 왜냐? 알짜 정보는 이미 도서관에 가면 넘쳐 흐르니까. 근데 공부하기는 싫고 내가 똑똑해지고 싶다는 그냥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 그 욕망만 채워지면 근데 차라리 그렇게 그들끼리 노는 피라미드면 그렇다 쳐. 안 갈 사람들은 죽어도 안 가지. 근데 결국엔 사기랑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잖아요. 그거를 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척하면서 말하는 게 좀 짜친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일까?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면 그 결말이 칸세츠고 노아 AI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돈을 벌까가 되게 중요한 건데 무엇을 해서 살까? 그 무엇을 했을 때 돈이 벌리든 벌리지 않 물론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돈도 벌리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생계가 유지될 정도의 돈이 벌린다면 그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자이언티가 장성규랑 어떤 채널이었나? 거기서 얘기할 때 장성규가 뭐 돈 얘기를 계속해 가지고 자이언티가 "돈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돈 벌려고 음악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이언티 커리어를 따라간 사람이면 다 알거든요. 한국에서도 되게 안 팔리는 음악 하다가 양화대교가 터진 거예요. 물론 지금 자이언티가 이제 편안한 음악 한다고 돈맛 본다고 얘기는 하지만 모든 뮤지션들이 나이 먹으면 다 부드러운 음악으로 넘어가요. 다 그래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걸 고민하고 열심히 살다가 돈을 번 사람들과 그냥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그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돈만 벌면 행복해.'가 아니라 '내 삶은 어떤 삶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거. 워렌 버핏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을 위해서 돈을 번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철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자본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그 철학. 많은 이들이 자기의 철학을 따라왔을 때 이 시장이 더 건강해진다는 그 철학. 이제는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예요. 뭐 사기라도 쳐서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지. 근데 '돈을 벌기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벌면 행복해질까?'
그리고 돈만 벌면 행복해진다는 철학의 끝이 어떤 사람을 양산해 왔을까? 그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떠한 천박한 방식의 삶을 지향하고 그 교육 과정 가운데 그런 정신을 불어넣었길래 신사임당 같은 채널과 칸세츠를 만든 그런 한 어쩌고 대표, 메이크보고 대표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제는 남들이 말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는 거는 되게 지루해요. 힘들고. 남들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근데 사실 그거 해도 안 돼요. 남들이 뭐 이거 해서 이거 쉽게 몇억 100억 벌었습니다. 이거 해서 1000억 벌었습니다. 안 돼요. 그거 해서 따라한다고 그 마인드 탑재한다고 1000억 100억 못 벌어요. 그 마인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아이템이 없는데. 자기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늘 외면하는 건 성공엔 결국엔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엔 결국엔 자기가 자기 콘텐츠를 채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젠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쉽게 되는 건 없다.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시고 도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파멸이다. 아니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많은 생각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